하루의 끝, 피로를 씻어내던 목욕탕.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바깥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도 물살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갔던 목욕탕에서 첨벙거리며 물장구 치던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몸과 마음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줬던 따스한 손길의 기억이 있는 곳. 목욕탕. 그곳에서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우리 이웃들의 정겨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대 이전의 우리 민족은 수영과 목욕을 구분하지 않고 냇가나 강에서 몸을 씻었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대중목욕탕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등장해서 1924년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목욕탕이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목욕탕 문화가 지금은 입탕하는 문화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문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천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씻고 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고,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습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씻는 문화가 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개항 이후에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인천 같은 그런 항구 주변에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 그러면서 목욕이라는 문화가 좀 대중화되고 공중목욕탕이 생기게 됐죠. 그 후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며 위생시설이 필요해지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동네 곳곳에는 목욕탕이 들어섰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목욕탕이 점차 늘어나면서 손님을 끌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목욕탕에 설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전통 한증시설인 사우나도 목욕탕의 필수 시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로 마을에 계시는 동네 분들이지요. 젊은 어린 애부터 시작해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전체가 다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목욕 시설이 개인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랑방 역할을 했지요. 그때 와서 몸을 씻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 목욕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상하수도 시설이 깔리고 현대식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정집에도 욕조가 보급되자 대중목욕탕의 역할은 점차 축소됐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겪던 시기에 많은 대중목욕탕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목욕탕이 아마 가장 힘든 업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목욕탕이 주위에서도 망한 데는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목욕탕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86년에 문을 연 이 목욕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영훈 대표가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영훈 대표는 어릴 적 목욕탕 손님이 끊이지 않던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래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이 아마 1986년 한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아마 평일이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다가 뭐 한 30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친구 아버지가 그 나름 대기업이라고 이제 다니셨는데, 그때 제가 급여가 한 30만 원 됐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 800원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는 그때만큼 손님들로 북적이진 않지만 목욕탕만큼 나이를 먹은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래된 목욕탕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한 사람만을 위해 세신을 해주는 1인 세신샵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프라이빗한 그 세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오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 예약제로 운영하실 수 있어서 많이들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결을 요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암 환자분들, 특히 유방암 수술을 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분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오래된 목욕탕과 혼자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1인 세신샵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목욕 문화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바쁜 시대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춤으로 목욕 문화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거나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점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바뀌지 않을까. 목욕탕이 옛날에는 그 이웃들을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고 서로 살필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점점 이제 그런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서로 교류가 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씻는 공간으로서만 이제 인식되었죠. 그래서 때 뺏기고 깨끗하게 이제 몸에 대해서만 이제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목욕탕에 가서 몸뿐만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좀 다듬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컨텐츠들이 목욕탕에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돌봄의 공간, 소통의 광장이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져가며 우리만의 독특한 목욕 문화도 이웃들의 마지막 쉼터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겨운 풍경들이, 우리의 목욕탕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길 바라봅니다. 김이 서린 거울 넘어 익숙했던 네 모습 말없이 등을 내밀던 그 조용한 하루 흐르던 물소리 낮게 퍼지던 웃음 아직도 귓가에 머무는 온기 함께였기에 따뜻했던 작은 그 공간 지금은 기억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그래도 마음 한편엔 아직 너와 내가 있어